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 시점을 법 개정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있어서 친고죄라고 하는 고소 규정 자체가 이제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그게 2013년도 6월 19일자로 두 개가 완전히 이제 시행되면서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판례를 이제 검토해서 보시게 될 때도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것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 전 판례들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소가 취소된다라고 하면은 사건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서 심리를 할 때 정말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성범죄 사건을 막 깊이 있게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수사기관도 열심히 성범죄 사건 막 조사하다가 중간에 이거 피해자하고 합의했어요 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자체가 깊이도 많이 낮았고 심각한 사건도 어떻게 해갖고 합의해갖고 끝내는 게 주요 목적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고죄 규정이 전면 다 폐지되면서 이제는 성범죄 사건은 합의해도 처벌한다.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공개 고지를 통해서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법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 판례는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또 반대 입장에서 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때문에 혹시 내가 무고로 몰리거나 또는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2013년도 6월 19일 이전 판례라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가 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서로의 판결 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사실관계 같은데 결론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 그 경우라면 최근에 가까울수록 효과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더 경향에 맞는다 라고 보고 판단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률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법 제목으로서 세 가지 법 규정이 보통 들어옵니다. 하나는 성폭법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는 아청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 이름을 부르진 않고요. 그냥 강간, 강제추행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일반형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법이라고 부르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고요.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 법률들은 2013년, 2012년부터 계속 개정이 됐어요. 주로 개정됐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이고 소추 조건이라고 하는 친고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부수 처분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이제 별도의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재판 절차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특례들이 또 붙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형법, 성폭법, 그리고 아청법. 자, 여기 텍스트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죄명들이 있는지 박스로 형법 박스, 성폭법 박스, 아청법 박스를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드릴게요.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그래도 비교적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처벌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폭법이나 아청법으로 가게 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범죄,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법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폭법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아청법이라는 법률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더 큰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성폭범에는 5가지 정도가 이제 경미한 범죄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뒤에서 설명할 뭐 카메라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뭐 업무상 위력 추행 뭐 이런 것들인데, 업무상 위력 추행은 이제는 경미 범죄는 아니고요, 중범죄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영상 순서를 바꿔갖고 새롭게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